네, 또 하나 이번 주 민주당 이슈 가운데 민형배 의원이 복당했다는 게 있었습니다. 민 의원 복당을 두고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복당하는 거는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사과를 한 셈이다 이렇게 간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도부가 좀 정정당당하게 이거를 정면으로 좀 책임 있는 정당답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불만입니다.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우리 지도부가 정치적 판단을 일찍 결단을 했어야 됩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한 거죠. 저는 당으로서는 당이 책임지는 게 맞았어요. 민영배라는 개인에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 타이밍은 아쉽죠. 네, 민 의원 복당과 관련해서 비명계에서는 부끄럽다, 또 친명계에서는 환영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국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이 그런 비판 뭐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또 좀 비판을 하면 받아야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어쨌든 탈당해서 들어온 과정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건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 입장에서는 그 당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 부분에서 비판하는 건 당연히 수용해야 되고 거기에서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당내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갈등이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당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을 그러면 사과를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 보이고 또 국민들이 민주당 이런 태도에서 비판하면 달게 받아야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이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당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비판을 달게 받고 또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친이낙연계인 3선의 박광원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요. 자, 박상규 의원님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친명계가 어쨌든 분열하면서 뭐 아시다시피 홍익표, 박범계, 김두관 어쨌든 좀 더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후보 단일화 같은 거를 일절하지 않고 오히려 비명계 뭐 이른바 친낙계 쪽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그냥 접었어요. 전해철 의원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런 효과가 극대화됐다고 볼 수 있고 이 또 MBC 기자 출신의 수원정에서만 3선을 한 수도권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킨십이 좋아가지고요. 지난번에 떨어진 이후에 여야를 두루 막론하고 그 술밥을 많이 먹기로 유명한 게 또 이 박광원 의원이에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국민의힘 내에도 박광원 의원하고는 얘기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특히 주도권 다툼이 좀 벌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경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알려진 박광원 의원이 수도권에서의 어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세과시를 좀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결속을 해서 이번에 1차 투표에서 표차는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압도적 표차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거의 90표를 훌쩍 넘는 표를 1차 투표에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계 쪽에서 친명계 쪽에서는 상당히 놀랐다 그래요. 이게 2차 투표까지는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해서 뭐 누군가를 내세울서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표의 사법 리스크, 거기에 전 대표의 돈 봉투로 인한 사법 리스크. 자, 이대로 가면 큰 위기가 온다. 이런 공멸 의식이 수도권 출신의 스킨십이 좋고 여야에 두루 걸치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박광원 의원에게 1차 투표의 압도적 표차로 나타난 게 아닌가. 따라서 이제 민주당의 총선을 앞둔 이 공천 갈등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박광원 의원 여당과의 관계 변화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현재 야당 주도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는데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국 본특검법은 이름만 50억 클럽 특검법이지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또한 3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나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대통령을 괴롭히겠다는 야당의 독선이자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합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압도적 다수가 그동안 편하다라고 지지했던 그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해왔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당은 이제는 시간 끌기로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이 준엄한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쌍특검이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면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또 어떻게 되나요? 제가 봤을 때 뭐 특검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게 지금 50억 클럽 관련해가지고 검찰 수사는 기존에 했던 대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핵심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피고인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피고인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김만배 진술의 증거 능력이 달라질 거라고요. 네. 그런데 피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만배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죄가 나왔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왜 1심 때 안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 피고인으로 넣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김만배 진술의 증거 능력이 살아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항소심에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훨씬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타 뭐 권순일이나 박영수 전 특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제 검찰에서 계속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관련해 가지고 연말쯤에 이제 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어느 정도 검찰에서 상당한 그 결과를 내놓을 것 같은데 그때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그 수사 있잖아요. 그런데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수사도 미비한 점 같은 것들은 그냥 계속 보완이 될 거고 역시 핵심은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일 텐데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은 만약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지난 정권에서 왜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검사들이 그 손을 놓고 있었을 것인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공소시효가 이제 그 6월 넘어가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끝나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런데 연말까지 가가지고 그때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한다. 이것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야당에서 기대한 것과 같은 그런 특검의 그 유용성이 과연 담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좀 그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쌍특검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관호법 관련해서도 벌써부터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관호법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하는 게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직역 간의 어떤 다툼이 있는 법안 같은 경우는 국회가 그동안 각 직역과 함께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내는 절차들을 빚어왔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지금 단독으로 그냥 간호법을 통과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은 10만 명이고 간호사는 40만 명이기 때문에 결국 표 계산 때문에 저는 본인들은 간호법을 통과시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간호사들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진료 이런 것들을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인데 그동안 여당이 중재안도 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벌써 통과시켜버리니까 이미 다음 주부터 지금 이 간호조무사라든지 의협에서 지금 농성하는 단식 투쟁을 한다든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파업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분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간호법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많은 고심을 할 겁니다. 고심을 하고 이 부분은 결국 직역 관계자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다시금 법안을 좀 만들어내는 뭐 그런 절차를 좀 밟는 게 아닌가. 아마 이거를 바로 지금 단독 통과됐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기 이전에 뭔가 어떤 좀 합의를 위한 저는 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